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1차 시험에 나오지 않는 내용, 출제 빈도가 너무 낮은 내용은 모두 삭제했습니다. 오직 출제되는 지문과 선택지만 그대로 살렸습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가 있다면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노동관계법규 11장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파트 1입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의 총칙, 훈련의 구분, 개발훈련 중요시 대상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의 목적이요. 우선 오답부터 살펴볼게요. 무슨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구인력을 양성하겠다. 이거 너무 많이 나간 얘기입니다. 오답이에요. 근로자한테는 결국 직업능력 개발 촉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통해서 결국 고용 촉진하고 고용 안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업한테는 생산성 향상을 도움을 시켜주고요. 능력 중심 사회를 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회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책무가 있습니다. 먼저 훈련을 실시하는 자의 책무가 있고요. 사업주의 책무가 있고 지방자치단체, 사업주단체, 각각 근로자 각자의 책무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먼저 이 두 가지입니다. 훈련을 실시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요. 선발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따라서 상담, 취업지도 그리고 선발 기준을 만드는 것 이게 바로 훈련을 실시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죠. 이걸 선발 기준을 사업주가 만들 수는 없어요. 대신 사업주는요, 이런 개발 훈련을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개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로자한테 휴가를 준다든가 참여를 독려한다든가 관리자를 선임한다든가 이런 여건을 조성하는 것 이게 사업주가 할 몫이고요. 선발 기준을 만드는 것 이게 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해야 될 겁니다. 요거 분명하게 구분을 하시고요. 나머지는 쭉 한번 읽어보시면 상식적이에요. 지방자치단체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을 잘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만들어야 되고요. 사업주 단체요. 마찬가지로 훈련 등에 관한 수요조사 등 필요한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떤 수요조사 같은 것들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로자는 당연히 개발 훈련이 잘 되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되고요. 사업주 등이 하는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당연히 협조해야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굉장히 당위적인 얘기죠. 직업능력개발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결국 직업능력을 높이는 일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고용된 사람은 더 높은 향상 기술이 필요하고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기본 기술을 양성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고용된 자 그리고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 이게 직업능력개발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입니다. 대상이 되지 못하는 비대상이요. 학생, 전업주부, 군인 이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 여기서부터는 좀 당위적인 얘기입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은 훈련이에요. 직무수행 능력 향상시키는 훈련이요. 직업능력개발 사업이란 이러한 것들을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지정직업훈련 시설이란 결국 지정한 시설이에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시설 이게 바로 직업훈련 시설입니다. 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요. 직업능력개발법상 근로자, 즉 직업능력 훈련의 대상은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 플러스 이미 고용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옳은 거 정답 2번이에요. 직업능력개발 훈련은 15세 이상인 사람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틀린 답이고요. 재위로금은 뭔가 재해가 나서 위로금을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산업재해보상법에 적용을 받는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이미 받아요. 그러니까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재해보상법 적용받는 사람 재해위로금 받을 수 없습니다. 직업능력 개발 훈련의 구분에서 목적에 따른 구분과 훈련 방법에 따른 구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목적에 따른 구분을 기억하시고요. 나머지는 다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훈련 목적에는 기초 직무 능력을 양성하려는 양성훈련, 더 높은 수준을 만들어내려는 향상훈련, 그리고 새로운 직업으로 이동하려는 전직훈련이 있습니다. 양상, 향상, 전직은 훈련 목적이고요. 나머지 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훈련, 혼합훈련 다 방법에 따른 겁니다. 집체훈련은 뭔가 시설에 모여서 하는 거예요. 훈련 전용 시설이나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해 보이는 시설, 여기에서 산업의 생산시설과 근무장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집합한 시설에서 실시하는 방법, 이게 바로 집체, 모여서 하니까 집체 훈련이고요. 혼합 훈련은요, 집체 훈련, 현장 훈련, 원격 훈련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을 병행해서 실시하는 방법, 이게 바로 혼합 훈련입니다. 훈련 목적에 따라서 양성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이 있습니다. 양성훈련은 기초 능력자를 양성하는 거고요. 향상훈련은 더 높은 직무 수행 능력을 만들기 위해서 향상시키는 거고요. 전직훈련이라는 것은 뭔가 새로운 직업으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자, 양성훈련이요. 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이요. 기초라는 단어에 주목하시면 돼요. 향상훈련, 더 높은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하거나 기술 발전에 맞춰서 지식, 기능 등을 보충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 이게 바로 향상하는 향상훈련이고요. 전직훈련이라는 거는요, 종전의 직업과 유사하거나 혹은 새로운 직업이요.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 이게 바로 전직훈련입니다. 통신훈련이라는 것은 정보통신 매체 등을 이용해서 원격지에 있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말합니다.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법령상 실시 방법에 따라 구분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 해당하지 않는 거요. 자, 우리는 목적만 외우고 나머지는 다 방법이라고 했어요. 목적은요, 기초기능인을 양성하고요, 더 높은 수준으로 향상하고요, 새로운 직업으로 전직합니다. 자, 목적의 향상이 있으니까 해당하지 않는 것 정답 2번입니다. 나머지 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훈련, 이게 실시 방법에 따른 구분입니다.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법령상 훈련의 목적에 따른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는 목적만 기억하자고 그랬죠. 기초 능력을 양성하려는 양성훈련,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향상훈련, 그리고 새로운 직업으로 가려는 전직훈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거 정답 1번입니다. 개발훈련 중요시 대상자입니다. 너무 많아서 대상자가 아닌 자를 먼저 기억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원래는 제조업이 대상자였는데 법률이 변경되면서 제조업에 관련된 거 모두 아닙니다. 제조업자가 붙으면 모두 대상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 비진학 청소년 대상자 아니고요. 세 번째,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아닙니다. 다시요, 제조업 아니고요. 비진학 청소년 아니고요. 한부모 가족 아닙니다. 자, 나머지는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기억하시는 게 기억이 좀 쉽습니다. 먼저 경제적 약자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요. 대상이고요. 취업 약자들입니다. 고령자, 장애인, 제대군인, 여성, 중소기업 근로자, 일용근로자, 일시적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요. 마지막으로 국가유공자 그룹입니다. 국가유공자, 5.18 유공자, 보훈 대상자가 경제적 중요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 중요시 대상이 아닌 거요. 제조업, 비진학 청소년, 한부모 가족 이렇게 3명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아닌 거 정답 4번입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교재에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년간의 문제를 출제 빈도와 중요도를 검토해서 필요한 모든 문제를 실었습니다. 전자책 버전으로 출판되어 있어서 교보문고 예스24 등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이 불편하신 분들, 인쇄 가능한 버전 혹은 제약 없는 PDF 버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공지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 정보창에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와 전자책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드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